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문화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그간 한국 문화가 퍼지기 힘들 것이라 여겨지던 서방권 국가들, 유럽을 비롯해 미국까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문화가 아시아 지역권에서는 몇십 년간 인기를 누리면서 소위 한류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서구권 국가들은 한국 문화 그리고 아시아 문화 자체가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류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이 보편화되면서 지난 기간에 비해 좀 더 국가 간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게 쉬워지면서 그간 힘들 것이라고 여겨지던 서구권에서의 한국 문화의 선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유명 출판업체 포브스에서는 국가 창조 산업 전략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많은 국가가 음악, 영화, 패션, 뷰티 등과 같은 창의적인 예술의 영역에 역량을 쏟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자신만의 것들 만들어내는데 실패하고 서방권 국가, 특히 미국의 문화, 빅테크 플랫폼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예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와 인터넷 등의 융합에 있어서는 북미와 유럽이 수십 년간 했던 일을 한국은 단 하룻밤 만에 이루어냈다고도 말하는데요. 기사 말미에는 최근 한국에서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내비치는데요. 사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라 해당 기사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용이 매우 유익해서 여러분께 기사를 전달드리는 게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은 대부분 제조업과 같은 특정 국가 경제의 전략적인 부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악과 영화, 패션, 뷰티, 팬덤과 같은 창의적인 예술의 생산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로그막, 콜라, 그리고 청바지와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문화 수출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고 커다란 수출품입니다. 빅테크 플랫폼의 시가총액은 세계 5대 국가 경제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높죠. 많은 국가들은 빅테크 플랫폼들이 그들의 지역 문화와 콘텐츠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때 인터넷이 국내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등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나라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한 가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제조 및 수출 과정, 반도체, 전자, 자동차, 화학에 대한 산업 정책을 시행한 것처럼 한국은 창조적인 예술 산업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윤희용 작가의 베스트셀러 코리안 쿨의 탄생에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나라가 대중문화를 통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가? 한 세대도 채되지 않아 한국은 제3세계 국가에서 산업강국으로 변모했다. 1990년대 한국의 정체 기반자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품인 문화 콘텐츠 외에 새로운 유형의 것들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지금처럼 북미나 유럽에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몰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한국의 소비재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를 뒤덮었고 한국의 기업가들은 신흥국가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습득했습니다. 결국 만약 사람들이 한국의 스마트폰을 산다면 당연히 그것을 한국 콘텐츠로 채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더 결정적으로 한국의 정체 기반자들은 거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이 디지털 전환 시기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문화창조 분야라고 부르는 영역의 세계시장 점유율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OECD에 따르면 인구 5천만 명의 중소규모 국가로 문화창조 분야 CCS 영역에서 매출 1,140억 달러, 수출 103억 달러, 일자리 68만 개를 창출하는 등의 세계 7위 창조문화 국가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한 번 붕괴되었던 적이 있는 한국의 만화 산업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정보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이 재에서 생겨난 봉황 중 하나인 디지털 만화 구독 서비스 피코마는 2021년 틱톡과 유튜브를 제외한 다른 빅게임 앱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일 정도로 한국의 웹툰 산업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입을 거둬들인 앱이자 사람들이 이름조차 잘 알지 못하는 이 어플은 한국의 특유의 겸손함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붐인 한류는 연간 최소 125조 원을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유엔에서 강남스타일을 추었고 다크코미디 기생충은 칸의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의 최우수 작품상을 모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여주고 싶은 트렌드 세터들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택했죠. 한국의 창의적이고 산업적인 성인기와 관련된 예술의 형태는 런던의 빅토리아의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기념됩니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의 미라지 스테이지와 인기 있는 K-드라마와 영화의 세트, 의상, 포스터, 모바일용으로 디자인된 디지털 만화 등과 블랙핑크, 빅뱅, 방탄소년단 등이 포함된 200개 이상의 한국의 아이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포장, 도자기, 화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33억 달러의 산업을 차지하는 코스메틱 등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도 있죠. 영국의 뮤직 에코시스템의 설립자이자 전무이사인 셰인 샤피로 박사는 K-팝이 태국, 멕시코, 짐바브웨, 벨리즈, 필리핀을 대담하게 만들어 음악이 수익화될 수 있는 지역과 사람들의 초점을 맞춘 전략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셰인은 한국의 전략이 결실을 맺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문제도 견뎌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융합과 콘텐츠, 통신, 컴퓨팅의 융합이 일어나는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초기의 정책 기반자들은 정책,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이 전체 생태계를 지원하고 본질적으로 생태계의 한 부분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인 정책을 만들고 전략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시장 그 자체를 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투자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5개에서 3개의 이동통신 사업자로 이동통신 시장을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활발한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들은 엄청난 공로로 한국인들은 이메일, 전자상거래, 가상세계, 게임 및 소셜 네트워크의 그들만의 버전을 발명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든 지도를 찾던 80% 이상의 한국인들이 토종 플랫폼을 사용하고 빅테크와 지역 경쟁을 만들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 앞에서 한국이 국내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의 다음 정책적 조치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의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한국 트래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에게 일종의 비용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무료로 즐겼지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내고 한류의 활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